네, 안녕하세요.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하자안전 기준 지난 시간에는 3조까지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한번 화재안전 기준 원문을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기준 그리고 소화기의 감소 기준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자, 제4조 설치 기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니까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건물에 설치되는 소화기는요, 이 4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항 1호에 보니까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별표 1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화재안전기준 뒤쪽에 보면은 자, 별표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먼저 선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몇 개 넣어놨는데, 자, 전기실 일이 하나 보이네요. 전기실은 전기가 흐르니까 우리 화재를 구분을 할 때 A급, B급, C급 중에 뭐가 될까요? 여기는 C급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적응성이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C급이네요. C급의 적응성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네요. C급에 있는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찾아보니 동그라미 있는 것들이 바로 적응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가스를 약제로 쓰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가 소화약제가 여기 전기실에 지정할 수 있는 적합한 종류로 선정할 수 있겠네요. 자, 분말도 인산염료를 쓰는 약제, 중탄산염료를 소화약제로 쓰는 것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될 장소에 어떤 화재인지 구분을 하고 우리 여기 별표 1표에서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발전기실 같은 경우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B급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B급에도 적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일반적인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급으로 구분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A급, B급, C급, 여기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선정하면은 편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A급, B급, C급 모두 적응성이 있는 걸 보니까 자, 할론 소화약제가 A급, B급, C급의 적응성이 있고, 여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도 A급, B급, C급의 적응성이 있네요. 자, 분말 소화약제를 쓰는 것 중에서도 인산염료를 주 약제로 쓰는 것은 A급, B급, C급이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A급, B급, C급에 다 적응성이 있는 분말 소화약제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일반 가정용에는 우리 분말 소화약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전기실, 발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분말 소화약제를 뿌리게 되면 분말이 가루이기 때문에 이런 기기 장치에 대한 손실이 크게 발생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할론 소화약제나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이산화탄소들을 쓰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현재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를 원료로 하는 우리 소화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주방 같은 경우는 화재 구분을 할 때 뭘로 구분했었죠? K급이라고 했었네요. 자, 일단 지워보고요, 다시. 자, 주방은 K급이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가스, 분말, 액체, 기타, 고체 에어로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K급의 적응성이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자, 이게 별표 규정에 보면은 이 별표의 약제는 별도로 형식 승인을 받으면 되는 약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주방에 쓰이는 약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분말 소화약제나 가스 소화약제를 설치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뭐다? K급이라고 적혀져 있는 소화기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볼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표를 보고 선정해서 소화기를 선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화기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 장소에 어떤 소화약제에 소화기를 쓸 것인지 선정을 하더라.
자, 다음에 넘어가서 제 2호에 보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 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능력 단위라는 게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능력 단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봤었잖아요. 장작 더미를 끌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를 했었죠. 자, 여기 보니까 별표 3에 특정 소방 대상 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표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걸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 표 전체를 암기해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1호에 보니까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용도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를 산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이냐. 만약에 위락시설이 300제곱미터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을 갖는 위락시설에 필요한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나누기 30을 하는 거예요. 왜? 기준 면적을 30으로 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능력 단위는 뭐가 된다? 10단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화기는 3단위짜리를 쓴다고 했잖아요. 한 개당, 그죠? 그러면 3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3.33333 반복되겠네요. 그러면은 3단위짜리 소화기를 몇 개 설치해야 된다? 4개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총 몇 개 들어가는지 능력 단위를 산정한 다음에 소화기 개수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른 표도 볼까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 공직, 관문장의라고 해서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용도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마다, 아까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자, 보면은 30에서 50, 50에서 100, 100에서 200으로 늘어나네요. 자, 이건 뭐예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완화되는 개념이죠. 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강화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등에는 소화기를 많이 설치하라는 것들이 의미가 좀 숨어 있는 거죠. 기준 면적이 작다는 것은.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근린생활시설, 판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리고 공장, 창고,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업무를 보는 사무실,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 용도 100제곱미터마다,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산정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기타 그 밖의 것은 2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주석을 하나 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위락시설, 공연장, 근생 이런 건물들의 주요 구조부, 뭐 벽, 기둥, 보, 바닥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화 구조이고 불에 견디는 구조, 우리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벽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우리 실내의 벽 및 반자에 면하는 부분에 마감 재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불연 또는 준불연, 난연재료가 가장 성능이 약한 거죠. 그래서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준 면적을 30, 50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곱하기 2배 해서 기준 면적의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해석할 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제를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지금 부획된 실이 없이 그냥 펑 터져 있죠. 자, 1000제곱미터인 의료시설, 의료시설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자, 그럼 기준 면적이 몇이에요? 자, 50제곱미터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시험 문제에서 일일이 주진 않습니다. 자, 의료시설에 능력 단위 3단위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 3단위짜리 능력 단위를 갖고 있는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설치할 경우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서 조항에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마감은 난연재료로 되어 있대요. 자, 요 주석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소화기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 능력 단위부터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자, 우리 기준 면적이 원래 얼마예요? 의료시설은 50제곱미터인데 주요 구조부가 이렇게 단서 조항을 주어졌으니 50이 아니라 곱하기 2배 한
자, 1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 되겠네요. 딱 나눴더니 단위가 10단위가 나와요. 보니까. 자, 10단위가 나왔어요. 여기 이 건물 바닥에는 해당 층에는 능력 단위가 10단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10단위만 있으면 되는데 능력 단위가 몇 단위짜리 소화기를 설치한대요? 3단위짜리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단위 한 개당 3단위의 능력을 갖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3.3333 되겠네요. 자,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개가 되겠네요. 여기 의료시설 바닥 면적에 필요한 소화기 개수는 4개라고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단위 3단위짜리 소화기를 의미를 하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내보면은 자, 능력 단위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눕니다. 자, 기준 면적이 50이 아니라 2배 완화된 100제곱미터로 나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0단위가 나온 것이고요. 소화기 설치 개수는 뭐예요? 우리 몇 단위짜리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3단위였잖아요. 그래서 능력 단위를 3단위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3.333 나와서 설치해야 될 소화기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해석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다음은 제4조 1항 3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해당 층에 능력 단위를 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몇 단위짜리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개수까지 여기서 산정할 수 있었잖아요. 자, 또 있어요. 보니까 그 외에 자, 2호에 따른 능력 단위 외에 이거에 따라서 설치한 것 외에 추가로 하라고 하네요. 추가로 별표 4에 따라 부속 용도별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별표 4를 한번 볼까요? 자, 건물에 보면은 뭐 의료시설이라고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의료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속된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들이 그 건물에는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보일러, 그리고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그리고 또 주방.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건세대주라고 조금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별표 4에 따라 부속 용도별로 이런 용도, 요 표에 보이는 별표 4에 보이는 이런 장소에는 뭐를 추가로 하래요? 소화기구, 그죠? 그리고 소화기구 뭐가 있었어요? 소간자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리고 또 및 자동 소화 장치를 추가하래요. 무조건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은 뭐예요? 소화기구도 추가하고 자동 소화 장치도 추가하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워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건세대주라고 했습니다. 자, 보건세대주에는 뭐 소화기도 설치하고 자동 확산 소화기도 설치하라고 여기 별표 4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한다? 자동 확산 소화기도 설치를 하라. 자, 근데 소화기는 어떻게 설치한다?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하래요. 자, 그럼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면은 기준 면적 25로 나누면은 2단위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소화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동 확산 소화기도 놓으라는 얘기예요. 우주선 같이 생긴 거 있었죠? 자, 자동 확산 소화기는 어떻게 놓는다? 바닥 면적 10제곱미터 이하는 우주선 같이 생긴 거 하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개를 놓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여기가 세탁소죠. 세탁소에는 자, 여기 바닥 면적 25제곱미터 넣으라고 했겠죠. 자, 그래서 소화기 하나를 일단은 하나 넣어 놓은 거고요. 바닥에까지 산정을 하진 않았지만 소화기도 넣고 뭐도 들어간다? 자동 확산 소화기도 설치해야 되더라.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더 볼게요. 여기 2호의 남옥의 주방, 여기 남옥에서 얘기하는 주방을 의미합니다. 자, 음식점,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뭐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에 주방을 의미를 하죠. 이런 주방의 경우에는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뭐로 하라?
K급 소화기로 설치를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1호에서 소화기를 산정했더니 한 3개 설치하는 게 나왔다. 그럼 뭐예요? 이 중에 한 개는 뭘 설치해라? K급을 설치하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가나 식당, 근생에 이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런 분말 소화기가 ABC 소화기가 아닌 K급이라고 쓰여져 있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하나 설치해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주방에 같은 경우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도 설치를 해야 될 건데 이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면은 얘가 한 개만 있으면 되지만 그걸 넘어가더라 좀 큰 식당 주방도 있겠죠. 그럼 뭐다? 2개 이상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2개만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2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보편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면은 여기 가스불을 사용하는 데서 화재가 나는데 이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상부에는 후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벗어나서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뿌려지게 되면 솔직히 여기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불이 났을 이거를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게끔 권장하고 있죠. 왜? 설치 기준, 설치 대상이 아직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목에 보니까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이거는 여기 2호하고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2호 같은 경우에 보니까 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자,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이 아래는 뭐다?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자,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이런 밀폐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 장소에도 똑같이 이렇게 소화기도 놓고 자동 확산 소화기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의 출입이 가능한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 설비가 있는 장소네요. 자, 이런 장소에는 뭘 넣어라? 소화기. 자, 적응성 있는 소화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위에서는 25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었지만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이런 장소에는 기준 면적이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위에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었고요. 여기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소화기 또는 자동 소화 장치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넷형 같은 경우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하라라고 기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제 1호에 위쪽에 보면요. 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건물들은 보통 규모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리고 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건물 규모가 좀 있어서 이런 장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굳이 이런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더라.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으니 이런 것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완화 조항을 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가목, 나목을 가지고도 간단하게 소화기 개수나 우리 자동 확산 소화기를 몇 개 설치해야 되는지도 유추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장소,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화기를 설치할 건데 기준 면적이 50제곱미터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3호 별표 규정에 있는 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호, 4호, 5호 계속 쭉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참조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장소에는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라고 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자, 주로 시험 문제에 대두되는 부분들이 제 5호 항목이 좀 있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우리 식당, 주방 같은 경우에는 LPG 연료통을 주문을 해가지고 가스 연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가연성 가스잖아요. LPG 연료 자체가. 이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이것을 연소 기기가 있는 장소가 있겠죠. 이걸 연료로 해서 음식을 해야 될 거니까 보통 시장에 가면 전집이나 음식을 하는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는 이 LPG를 주문해서 연소기기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그런 장소에는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 바로 그 근처에 있겠죠. 식당에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대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기를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행거리 10m 이내에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이지만 이런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인 중에 저장만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연소기기가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저장만 하는 장소겠죠. 이런 장소에는 5단위 소화기, 능력된 5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 소화기 1개 이상. 5단위 소화기 2개 하고 플러스 대형 소화기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호도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6호까지 있네요. 자, 아까는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이지만 이거는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요. 제조하는 장소입니다.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인데 200kg 미만, 200kg 이상, 300kg 미만 저장, 제조하는 양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설치하라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 거다. 얘는 참조로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해당 장소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먼저 선정하고, 자, 능력 단위를 산정한 다음에 우리 소화기 개수를 산정할 수 있겠죠. 또 뭐다? 추가로 별표 사에 따라서 부속 용도별로 또 소화기나 자동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가 매우 중요한 표예요. 자, 1항 4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부터 3호까지 해서 소화기를 설치했는데, 자, 그 소화기는, 자, 그림을 좀 볼게요. 자, 각 층마다 해당 층의 소화기를 설치를 할 건데, 보편적으로 평면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보행거리 기준에 따라서 여기 사람이 걸어서 가는 거리를 보행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 보행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소형 소화기는 사람이 걸어갈 때마다 20m 이내마다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가 길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걸어서 20m 가면은 거기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소형 소화기가 있어야 되더라. 하지만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30m까지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소화기와 소화기 간의 거리가 20m가 아니라 사람이 가운데에 서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걸어간다고 하면 20m 이내에 소화기가 있으면 될 거고요. 또 반대로 걸어간다고 하면 또 20m 이내에 소화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기와 소화기 간의 거리는 40m가 될 수 있겠네요.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참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여기 가로치기 문제로도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행거리 각 층마다 놓기도 하고요. 보행거리에 맞춰서 추가로 또 배치도 하고요. 나목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2 이상 거실로 구획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이 좀 잘려 있는데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2 이상 거실로 구획된 경우, 이 평면도가 점점점점점 해서 이게 가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과 실 사이에 있는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이 한 개 층이 2개 이상의 거실로 구획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거실 구획된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대략 10평입니다. 10평. 10평 이상이 되면은 뭐예요? 여기도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감옥의 규정에 따라, 요거에 따라서 설치된 것 외에 뭐예요? 추가로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실마다 설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세대마다 소화기가 하나씩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각 아파트의 각 세대에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한 방 하나가 10평이 넘는다고 해서 방마다 넣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더라. 일반적인 업무, 판매 이런 시설이 이제 많이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구획된 실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라 이거입니다. 자, 여기 하나 뺀 이유는 여기가 33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면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더라. 근데 보편적으로 소화기를 또 하나씩 다 넣습니다. 평균적으로. 자, 소화기와 소화기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 자, 40m 되겠죠. 예. 가운데 사람이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20m 이내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끝에서부터는 20m 거리를 두겠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치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실 안에서도 만약에 소화기를 여기다 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대각선을 그어보니 이게 만약에 20m가 넘어가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화기를 또 하나 추가해야 되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화기,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갔는데 소화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추가로 설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운데 두면은 어디서든지 보행거리가 짧게 되겠죠. 근데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게 용이하겠죠. 다니면서 늘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소화기는 우리 아까 1, 2, 3호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 외에도 이런 각 층마다 보행거리 기준, 그리고 실마다 구획된 실마다 추가로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능력 단위의 소화기가 현장에는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제 5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5호에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대부분 2단위 이상은 설치가 되겠죠. 자, 간이소화용구, 그런 건물에, 그런 해당 층에 간이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만약에 10단위 계산했을 때 10단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간이소화용구는 우리 투척용 소화용구처럼 능력 단위 1단위 미만. 자, 그렇게 정의를 했었죠. 소간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간이소화용구 능력 단위가 1단위 미만으로 능력 단위가 매우 낮아요. 이런 것들을 2분의 1 이상 초과하게 설치되면은 너무 많이 설치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2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노유자 시설은 제약자이기 때문에 소화기 쓰기 어려워. 그래서 이런 투척용 소화용구를 많이 설치해도 돼 라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약자분들은 던지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 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보면요. 우리 설치 대상이 있었잖아요. 소화기구 설치 대상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건 소화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단서 조항 뒤에 보면은 단서 조항에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 간이소화용구를 의미합니다.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이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됐던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설치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2분의 1 이상 초과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 설계 방법이 아닙니다. 자, 6호에 보니까 자, 소화기는 1점 높이, 바닥에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설치하고, 자, 그리고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사용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서서 제어하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요, 소방에서 그 설치 높이를 0.8에서 1.5m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m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신체 기준에 맞춰서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1.5m 이하, 보통 바닥에 설치하겠죠.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두면은 이렇게 차가 다니면서 걸리적거릴 수도 있으니까 벽면에 붙여두기도 하잖아요. 벽면에 붙여두더라도 설치 높이가 어떻게 0.8에서 1.5m 이내로 설치되게끔 걸쇠를 통해서 걸어놓고 있죠. 그리고 그 위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소화기 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6호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소화기 표지가 없어. 그러면은 시설관리사 분께서 이 소화기 표지가 없네요. 설치하세요. 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화기 NFS 101
제4조 1항 6호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적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해서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에 보니까 자동 확산 소화기는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림인데, 자, 보일러실, 이런 식당, 주방 같은 경우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 저장되는 압력이 대략 8에서 9kg, 10kg 넘지 않지만 꽤 높은 압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서 열을 받게 되면 요 감지부가 감지하게 되면서 방출구가 개방되면서 세차게 소화약재가 쏟아지게 되는데 꽤 압력이 세기 때문에 얘가 덜렁덜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화약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설치 높이, 위치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자동소화장치 중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자동소화장치 주거용입니다. 아파트 등 그리고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주방에 설치하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인데 우리가 소방시설을 이해할 때는 항상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구성요소입니다. 그런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동작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수신부, 제어부죠. 모든 것을 감지해서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운용할 건지 제어하는 수신부를 의미를 하고요. 자, 그럼 당연히 뭔가 열이나 가스를 탐지할 수 있는 감지부, 탐지부라는 요소들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차단장치, 요즘은 전기 인덕션을 많이 쓰니까 전기 차단장치도 있겠네요. 이런 차단장치가 구성 요소구나. 자, 그리고 약재를 방출하기 위한 방출구가 우리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구성 요소구나 라고 해서 구성 요소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자, 동작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자, 감지부는 열을 감지하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자, 탐지부는 가스를 탐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도시가스, LNG 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스는 좀 가벼워요. 자, 그래서 이 탐지부는 그런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스가 상부로 뜰 거니까 천장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는 거고요. 우리 LPG 가스를 쓰는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런 가스는 부탄, 메탄 이런 걸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기보다 꽤 무거워요. 자, 그런 장소에는 뭐다?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 아래쪽에 설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누설돼서 탐지부가 탐지하게 되면 뭐예요? 가스를 차단하는 차단 장치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스가 누설되면은 이 가스를 탐지를 해서 수신부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수신부 제어부에서는 가스 차단 장치를 딱 하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 가스가 누설되면은 가스가 탐지를 할 거고 탐지부가 제어반, 여기 제어반이 여기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어반에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게 표시창이 수신부에 뜨는 거죠. 이런 수신부에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가스 차단 장치가 탁 하고 닫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스를 차단하는 차단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 감지부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감지하는데 화재가 발생되면 열이 상승하게 될 건데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감지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감지, 2차 감지를 하게 되는데 1차 온도에서는 감지하게 되면은 전기나 가스를 차단시켜 주고요. 또 경보도 발생시키겠죠. 그리고 2차 온도에 도달되게 되면은 약재를 방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부에서는 1차 감지 그리고 2차 감지에 따라 동작이 달리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방출구는 뭐예요? 약재가 나가는 구멍이겠죠. 그래서 감지부가 1차, 2차 감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2차 감지 온도에서 방출구를 통해서 약재가 방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 약재 저장 용기 뒤쪽에 보면 제어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어부는 열 연기 등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에 숨겨져 있고요. 우리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신부, 여기에 제어되는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수신부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가 공급되는 라인에 차단 장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후드 부분에 보면은 우리 연기 같은 걸 빨아들이기 위한 후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우리 움직이지 않는 부분, 후드 이런 부분들은 그릴 부분들은 청소하기 위해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잖아요. 뗐다 붙였다 하지 않는 이 중앙 부분에 뭐가 있다? 이렇게 방출구하고 감지부가 있습니다. 이 감지부가 뭐예요? 1차 감지도 하고 2차 감지도 하는 부분이더라. 자, 천장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자, 탐지부예요. 그래서 얘는 가스를 탐지하면 제어부에 신호를 줘서 제어부의 신호를 수신부가 표시하게 되고 차단 장치가 탁 하면서 이제 잠기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감지부가 자, 여기 표시 딱지가 붙어 있죠. 스티커를 확대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보면은 공칭 작동 온도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95도에서 1차 감지를 하고 135도에서 2차 감지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1차 감지 온도에 도달되면 경보를 하고 가스를 차단하게끔 되어 있고요. 135도 2차 감지 온도에 도달되면은 약재를 방출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안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구성 요소를 눈으로 식별해서 알아두시면 참 이 원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용이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보니까 소화약재 주성분을 한번 볼게요. K2CO3라고 해서 탄산칼륨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동식물류를 사용하는 주방에서 튀김류를 사용할 때 튀김 기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재의 주 성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감지부 개수는 하나, 방출 개수도 하나. 자, 보니까 감지부 설치 높이가 되어 있네요. 0.5에서 0.7m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0.5에서 0.7m 이내여야 된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여기 형식 승인 받은 기준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 번호가 다 있어요. 보니까 자동 소화 장치겠죠. 17-10이라고 해서 형식 번호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 내용 부분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잘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일단은 설치 근거가 없어요. 설치 대상에 근거가 없죠. 권장사항으로만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자, 화이어텍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그림을 참조를 좀 해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감지부, 차단장치, 후드에 방출되는 헤드, 덕트에 방출되는 헤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하고 유사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은 당연히 감지부에서 감지를 하게 되고 제어부 안에 있는 수신부에 신호를 주게 되면은 약재를 방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후드에 뿌려지는 헤드는 후드가 좀 긴 것도 있겠죠. 이렇게 옆으로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하라. 형식 승인 받은 대로 설치하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덕트가 또 이렇게 연결돼서 외부로 덕트를 연결해서 길이를 좀 빼낼 거잖아요. 그래서 덕트 1 부분까지에도 방출되는 헤드가 설치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성능 인증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를 하라. 그래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감지부가 감지해서 약재를 방출하게 될 건데 그 방출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덕트 길이까지는 뿌려져야 화재가 덕트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약재가 K급 적응성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스 차단 기능이 있고 노즐 설치 높이 기준도 있네요. 방사 시간 및 방사 효율이 22초 만에 뿌려져라. 자, 효율이 9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여기도 약재가 K2CO3 준탄산 칼륨을 쓰고 있죠. 아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똑같은 걸 쓰고 있다. 우리 튀김 기름에 적응성 있는 약재가 K2CO3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자, 다음은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내용이 꽤 많습니다. 과목부터 암호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개를 좀 지우고. 자, 이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는, 자, 소화기를 설치해도 돼요. 소화기를 설치해도 되는 장소인데, 사람이 늘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자동으로 좀 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자동 소화 장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F실, 뭐 방제실, 조그만 방제실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에 설치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재가 캐비닛형 형태의 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이렇게 배관을 빼서 감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차회로용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캐비닛형 약 안에 보면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겠죠. 보통 할로겐 화합물 계열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약재가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약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감지기, 교차회로용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더라.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요. 먼저 뜨거운 열기류가 상승하겠죠. 천장면에 부딪혀서 열기류가 천장 제트 흐름,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하는데 흘러가면서 감지기를 동작시킬 겁니다. 먼저 열 감지기보다는 연기 감지기가 먼저 동작되겠죠. 그러면 경보를 바라면서 이제 준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약재는 방출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경과돼서 열 감지기까지 동작되면 이건 진짜 화재가 발생됐어 라고 자동 소화 장치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 2개 회로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약재 저장 용기에 니들 밸브를 쳐서 봉판을 터뜨리게 되면 이 약재 저장 용기는 꽤 높은 압력으로 저장돼 있어서 자체 증기압에 의해서 약재가 해당 방호 구역에 막 뿌려지게 되겠죠. 저장 압력도 2.5MPa 또는 약 4.2MPa의 압력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이 꽤 센 압력으로 방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는 일정한 밀폐된 공간 안에 보통 부촉매 또는 질식 또는 냉각 작용을 통해서 소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재가 뿌려질 때는 당연히 해당 방호구역이 밀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보면요. 자, 이 헤드의 설치 높이가 먼저 나오는데요. 헤드의 설치 높이는 0.2m 이상 3.7m 이하래요. 자, 바닥면에서부터 0.2m 이상 3.7m 이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자, 감지기는 당연히 천장면에 설치되어야 되겠죠. 감지기는 천장 또는 옥내 면하는 부분에 설치되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가 한 개 회로가 아닌 2개 회로를 교차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회로의 방식에 감지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목에 보니까 교차회로의 방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돼서 약재가 나갈 건데 요 A, B 2개의 교차회로용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서 동작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지기가 동작되면 약재가 방출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감지기 설치 기준은요. NFSC 2003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하나 더 보시면은 요 감지기는요.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해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비춘다고 해서 일부분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지기당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감지기 한 개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은 여기 NFS 203 조항에 보면요.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여기는 딱 한 개, 2개만 설치되어 있지만 이 면적이 커지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겠죠. 어디에 맞춰서? NFSC 203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감지기 한 개가 담당하는 면적은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준에 맞춰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약재가 뿌려질 때는 개구부가 열려 있으면 이 약재가 다 흘러나가겠죠, 밖으로. 그래서
밀폐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문, 여기 들어가는 출입문 등은요, 약재가 방출 전에 폐쇄되는 게 원칙이고요. 약재가 방출됨과 동시에 폐쇄를 시켜도 돼요. 그래서 추후에 가스기에서 배우실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PRD라고 해서 피스톤 릴리즈 댐퍼가 설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돼서 밀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게 뭐예요? 약재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개구부 및 통기구가 있으면 반드시 폐쇄를 하라. 바목에 있죠? 개구부나 통기구가 있으면 약재가 빠져나가서 그렇죠?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약재가 뿌려져 나갈 때 꽤 높은 압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가 넘어지거나 탈락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얘도 우리 자동확산 소화기처럼 견고하게 바닥에 앙카를 박거나 뒷벽에 앙카를 박아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 약재, 들어가 있는 약재, 지금 HFC227EA, 할로겐 화합물 계열이 들어가 있는데, 방호 최적, 여기 엘리베이터 권산기실 공간이 있겠죠? 이 방호 최적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방호 최적 이상을 방어할 수 있는 소화 성능이 있을 것,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을 것. 자,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훑어보시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제 4조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네요. 우리 소공간 자동 소화 장치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EPS, TPS 이런 조그만 공간에 우리 약재 이런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을 설치를 해서, 잠깐만 그림이 조금 잘렸는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요거 약재만 바꾸면 되겠죠? 설치해서 소화할 수 있는 소공간 자동 소화 장치. 자,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보면 방출구,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할 것, 높이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화재가 발생되면은 열기류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감지부나 방출구는 위쪽에 설치를 해서, 이것도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개구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나목에 형식 승인된 한 개의 제품을 설치를 하라. 조그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약재병 한 개만 설치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개의 제품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동 방식으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는 한 개의 제품을 보더라. 자,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제품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가 동작되면 둘 다 터져서 약재를 방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얘를 하나의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개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병 한 병을 따로따로 설치하지 말고, 이 두 개의 형식 승인 받은 것을 한꺼번에 설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자, 그리고 감지부는, 자,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지부는, 다음 표에 따라,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 요런 EPS, TPS 공간은 여름철에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죠? 자, 그래 여름철에 우리 평년 기온을 따져봐서 보통 39도씨 미만이다. 그러면 표시 온도는 뭐예요? 79도씨 미만. 이제 표시 온도의 정의가 뭐다? 이 온도에 도달되면은 약재를 터뜨리겠다. 약재의 개방 온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보다 높아야 되겠죠. 이게 낮다고 한다고 하면은 주의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이제 조금만 높아지면 약재가 터져서 오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평상시 주의 온도보다는 표시 온도가 높아야 되더라. 그래서 보통 39도씨 미만으로 보고요. 현장에서는 79도씨 미만, 75도, 72도, 3도짜리를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우리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있죠?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라. 감지기 면적 기준은 NFS 203을 따라라. 이런 기준들. 근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하층이나 무창층,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나 할로겐 화합물은, 자, 이거예요. 이산화탄소는 CO2, 할로겐 화합물은 할론 13011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사람도 질식을 하겠죠. 이런, 자, 지하층이면서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 무창층이면서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 자, 밀폐된 거실로서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런 지하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하 기계실, 우리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설치하는데 우리 조그만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데다가는 이산화탄소나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를 설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질식 우려가 있고요. 할론 1301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된 구역에 이런 약재를 뿌리게 되면 이게 CFCl, BR, 불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꽃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불화수소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인명의 위해 이런 가스를 마시게 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할로겐 화합물은 이런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소화기가 예를 들어 놨는데 사진에서 지금 잘려 있는데, 자, 이런 소화기죠. 이산화탄소나 할론 소화기는 설치할 수 없다. 자, 지하층 20제곱미터 미만, 무창층 20제곱미터 미만, 밀폐된 거실로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소화기 감소 규정이네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은 소화기를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좀 감소 규정이 있는데 이건 거의 적용되진 않지만 이제 법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뭐가 있을 때? 자, 그림이 또 잘리는데 잠깐만요. 자, 그림을 보고, 자, 이런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옥내 소화전 또는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또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대형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소화기 개수의 3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만약에 소화기가 9개 설치해야 된다. 근데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3개, 6개를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개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6개를 감소할 수 있으니 3개만 설치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가 설치되어 있을 때? 옥내, 옥외, 옥내외, 그리고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대형 소화기가 있을 때. 자, 그런데, 자, 대형 소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설비, 이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소화기 3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형 소화기, 이런 소화기를 설치했다. 소형 소화기 대신. 그럼 뭐예요?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다. 그러면 3개만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에 보면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생, 위락, 문화집회, 운동, 판매, 운수 꽤 많죠. 이런 조항들. 이런 시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 때문에 이런 감소 규정은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로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뭐뭐가 설치됐을 때 얼마나 감소할 수 있냐. 문제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제6조 설치 유지 기준의 특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요, 소화기구의 설치 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NFSC 101에 따라서 소화기, 대형 이산화탄소 할원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판단하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가능은 하다. 그죠? 법에는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재검토 기한이 있는데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이 법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법규를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은 매년 바뀌죠. 매년. 그래서 자주 바뀌고 있다. 이 기준들에 의해서 자, 그림이 좀 또 잘리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런 것들. 주거용 주방 자동수 화장지, 캐비닛형 자동수 화장지, 그리고 소공간 자동수 화장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다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화기구 및 자동수 화재 안전 기준에서 공부해 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 NFSC 102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